네, 저는 뒤늦게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졸업하고 홍대, 서울 홍대 일반대학원 사진을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서 또 선산에서 또 한 10리 정도 더 들어가면 덕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송이가 날 정도로 울창한 산촌인데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처음 잡은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님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제가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고장까지 내가지고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에서 이제 순수사진을 전공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서울에서 일반대학원을 왔었고요. 저는 도시의 시간을 은유를 추상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도시의 벽과 거리, 다리, 아스팔트 등 평면적인 공간의 균열, 변화 등을 은유와 등과 이큐발란트의 기법으로 추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서 2000년까지는 대략 일반적인 사진들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젊은 시절에 어떤 삶이 조금 좀 힘들다 보니까 제대로 작업을 안 한 그런 시기였고요. 이 당시에 한 작업은 이별 여행이라고 말기암 환자 삼촌의 마지막 여행기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 임종까지를 찍은 포트폴리오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제 2023년 올날까지가 이제 제 사진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사진이 있고 가에 둘러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사진을 완성하기 위한 저의 어떤 감성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지어 넣었습니다. 저는 사진 이외에도 조금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문학적으로는 제가 시조 등단을 했고요. 그래서 울산문학과 울산시조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연극으로서는 쫄병전선이라는 극단에서 제가 촬영팀장 및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한 작은 다방일기라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으로는 제가 한 20년 일반 합창 노래를 하다 보니까 잉글리시 오페라 박상진이라든지 피겨를 계열은 오페라 박지 같은 이런 데서 조연으로 음악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자꾸 발전하지 않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해도 늘지 않는 게 음악 같은 경우는 자기 타고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포트폴리오가 리얼리티라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제가 조금 하게 되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기자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로는 이제 동행이라는 무용고자들 봉사하는 작업과 이제 무용고자 사망 시에 시신 처리하고 염석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손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손으로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손으로 작업한 작업이 있고요. 종교 활동에서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종교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성당 가톨릭 사진가 협회에서 추모 촬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사진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추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데 성서 구절을 가지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고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 이 부분에서 제가 사진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길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학적인 감성과 음악적인 리듬감, 자원봉사의 어떤 감동, 종교의 사랑, 연극의 즉흥적 상상 이런 것들이 저희 사진에 같이 어울릴 수 있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사진은 한 4가지 포트폴리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스피릿한 포토 중에서는 그 더 드림 오브 더 시라는 게 있고요. 드림 포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사진으로 블라썸과 드림 투 헤븐이라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은 벽면 추상, 시간의 추상, 그리고 추상 표현주 이후에서 발생한 추상 표현주의 어떤 경향, 또 프랑스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생성된 앵코르메의 어떤 사조와 포토 몽타주, 그리고 대지 예술 등의 어떤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작가로는 알프레드 스피글리츠의 그 이큐발란트, 그리고 거기서 추상성을 더 가미한 마이너 화이트의 이큐발란스, 그리고 아론 시 스킨더의 시간의 추상과 추상 표현주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밑에 그 마크 로스코나 쿠닝이나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는 시스킨더가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친구하면서 그 전시를 같이 했다고 해요. 아론 시스킨더 같은 경우는 추상 사진을 이제 하면서부터 일반 사진가들한테 제대로 좀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진으로도 취급을 못 받아서 추상 표현주의 어떤 작가들과 전시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작가로서는 그 1950년 일본으로 넘어간 앵코롬의 합풍을 이어가던 김창렬, 하인두, 김보서, 박보서, 김환기 이런 작가들을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추상 사진을 하게 된 첫 계기가 된 사진, 이 다른 사진들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다른 작업들이고, 추상 사진을 하게 된 첫 작품인 The Dream of the Sea부터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대상은 울산 박물관 앞에 작은 연못에서 연못 바닥에서 제가 얼룩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물은 결국 바다에서 온 것이고, 여기에 갇혀 있는 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자신을 또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갇혀있는 자신의 내면을 연못 바닥의 형상을 통해서 보이면서 무한한 세상 밖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사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포토로 찍었고요. 건전에서 촬영했고, 여기서는 뭐 사진적 의미라 할까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시각,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좀 더 가까이 근접된 새로운 창조적 시각이고, 또 생각을 시각화했다는 거하고, 그 이큐발란트적인 등가적 추상을 이 작업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오디 마크 3로 촬영했습니다.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드리밍 폴스트인데요. 이 작업은 울산의 원도심의 오래된 벽에서 발견한 것이고요. 어떤 재개발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원도심에 들어가면 저는 상당히 편안함을 느꼈었거든요. 거기에는 제 어릴 때 고향의 어떤 느낌, 어릴 때 살던 삶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항상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골목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사진을 찾아보자 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 드리밍 포레스트라는 꿈꾸는 숲이라는 제 어린 시절 그 시골 산골에서 혼자 그 아지트를 만들어서 산속에서 지내던 그런 어떤 어릴 적의 꿈과 미래에 대한 동경, 그 무한 상상력을 숲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이거 역시 그냥 스트레이트 포토로 그냥 촬영한 사진이고요. 도시의 자연과 인공 풍경 속에서 교차하는 그 시간의 변화를 등가적으로 이건 역시 그 도시 안에서 시간에 보여주는 어떤 균열 거기에서 숲을 보고 숲을 등가적으로 표현한 그런 추상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어떤 작가로서 세계에 알리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그런 작품이었고, 또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은 그 홍익대학원의 그 입학 포트폴리오로 들어갔던 작품인데 일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교수는 이거는 이제 버려라, 더 이상 버리라고 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어떤 교수님께서 아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보내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외 유명한 그 어워드를 찾아다녔죠. 한 5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은 이제 IPA라는 아메리칸 포토그래피 어워드라는 그러니까 추상사진 파인 아트 중에 업스트랙 쪽에 이제 이게 사진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상사진 중에서도 이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업스트랙 쪽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1등을 하게 되어가지고 저는 뭐 정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제 작품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도 있었지만 이 작품으로 인해서 저는 그 대학원 장학 제도가 없고 해외에서 3등 이상 상을 받으면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으로 인해서 아마 홍익대 일반 대학원 생기고는 최초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으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은 여의 1963 커피숍 안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한참 기승하던 그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로 울산의 정자 바닷가에 나갔다가 하얗게 그 밀어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저는 마스크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마스크가 또 마스크가 사라지면서 꽃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진을 처음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부터는 제가 이제 장치를 좀 드론이라는 어떤 장치의 변화가 있었고, 또 시각을 부관법이라는 새 보면 어떤 시각 부관법을 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파도를 등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 추상이라 하지만은 어떤 형상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퀴발란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퀴발란트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추상인데 왜 이 구상 같은 느낌이냐? 네, 이퀴발란트라는 그런 표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DJI 팬텀 4 프로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21년도에 프랑스 파리 사진 어워드에서 이제 이거 추상 사진 실버 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외 어워드를 좀 이때부터 좀 즐기게 되었어요. 이 추상 사진이 국내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좀 힘들어요. 일반 다큐멘터리 사진보다
물론 좀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힘들어서 저 나름대로 해외 어워드를 계속 대시하면서 제 어떤 작품 방향, 길이 똑바로 가고 있나를 이제 나름대로 평가 어떤 기준으로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3년도에도 이제 다른 작품을 해서 이제 큰 상은 하지만 이제 계속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 파도를 클로즈업해서 찍으면서 배경을 어둡게 해서 앞에 파도를 꽃잎과 같이 만들려고 배경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작업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 다음 작업인데요. 이 두 작업을 목류도원인데 그 파도 두 개를 붙이면 어떨까, 배경을 살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작업에서 나오게 된 게 목류도원입니다. 이 목류도원은 또 이 파도를 통해서 파도가 이제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 시각적, 가성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꿈의 치환과 환기를 통하여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사실은 그 정조에 갔다가 저 역시도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한 시기였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눈빛에서 저는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가 생각했는데 이상세계더라고요. 역시 저 역시도 그랬고, 이 질병이 없는 안전한 그런 세상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2년도에 새로운 사진으로 새로운 이상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소재를 할까 하다가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생각이 났고, 목류도원도의 어떤 미술적 어떤 체계 구성, 이것을 이제 좀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쪽 편에 왼쪽에가 인간의 세계고 오른쪽이 신선의 세계, 이상세계, 포도나무가 복숭아 나무가 있는 이상세계, 그리고 중간에는 그 폭포와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이루어진 중간계, 이런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업을 네, 일단은 작업 동기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영향을 끼친 어떤 작가라면 아까 앞에 또 말씀드렸는데 스피글리츠의 이퀴발란트와 스트레이트 사진이고, 그 에드워드 웨스턴의 정물주의 추상, 그리고 마이너 화이트의 이퀴발란스, 아론 시스킨드의 시간의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안겐의 목류도원도 자연, 몽타주, 그리고 직접 개입은 포토샵, 이런 기법들이 들어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는 촬영에서 지금 이런 추상사진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스케일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특성상 작은 그 센서와 화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의 조리개와 최고의 스피드로 사진을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해보니까 그런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빛이 역광으로 파도에 들어오는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때 F값을 보니까 F값이 한 10 정도 나오면서 스피드도 한 350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했고, 이 표현 방법에서 일반 메시지를 이제 프린트를 해봤는데 그 느낌, 그 쨍한 느낌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니까 한지에 프린트를 해보니까 훨씬 더 느낌이,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지로 했고, 한지도 종류가 많지만 역시 이제 우리나라 거로 전주 한지로에다가 프린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칼라, 좀 있으면 원본이 나오는데 칼라로 이제 원래 하려다가 흑백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이상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조금 컬러보다는 흑백에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 백사장에는 뭐 새도 많고 집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림자가 아주 무수한 이런 원본 사진. 여기서 이제 제가 흑백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그 포토샵으로 일부는 산을 만들어 놓고 좀 어둡게도 하고 그렇게 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